그래서 이제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란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정치여담 여담도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중심으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박준호 소련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한미 관세 협상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 일단 여당 의원 입장에선 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도 좀 중요하지만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다. 이 소식도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국무장관한테 다음 주라도 한미 정상회담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이 잡힐 거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달도 안 된 상황입니다. 빨리 만나지 못한다라는 일부층의 비판도 있었는데 충분한 준비 끝에 이제 3개월 되지 않은 시기에 만날 수 있게 된다면 한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바쁘겠죠. 네, 갑자기 뭐 2주 안에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통상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니 2달 후에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아까 전문가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국익에 우선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 야당에서도 뭐 갑작스러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지금 타결됐다는 소식이 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실 우리가 늘 말하다시피 외교에는 정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하니까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일단 저도 이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세 15%를 일단 지켜냈다고 하는 그 헤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때 EU하고 일본이 체결된 시점보다 좀 늦어진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르긴 한데 그 일단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에 대해서 그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일단 신뢰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인 협상이 들어가야 되고 추후 협상이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가 잘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저도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호 논술위원.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 이 소식은 모르고 한 얘기 아닙니까? 일정이 좀 겹치지 않나요? 뭐 2주 내라 그래서 꼭 2주 안에 하지는 않고 이제부터 이제 일정을 협의하긴 할 텐데 뭐 최대한 2주 안에 하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이례적인 거는 통상 이제 8월에는 미국 의회가 이제 그 휴회를 하거든요. 휴회를 하면서 보통 이제 외국 정상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은 의회에서 연설도 하는데 휴회하는 점을 감안하면은 8월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과거의 사례에 비교하면 약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단 그 가장 급했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또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미뤄왔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와는 상관없이 지금 뭐 달력을 보면은 8월 11일로 시작하는 주 그때 정상회담을 하고 또 15일에 예정된 국민 임명식과 이제 광복절 기념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의치 않다면은 그 다음 주 정도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건 아마 이제 실무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정이 겹쳐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8월 15일 날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국민 임명식 좀 미룰 수도 있는 겁니까? 미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익이 더 우선이니까요. 저는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 정도는 양국 간의 협상을 할 때 있어서 고려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협상의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만나자고 했다라는 것은 네. 본인은 빨리 8월 중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관련 안보 관련 협상도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뭐 8월 15일이라도 미국이 원하면 가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오늘 아침에 전격적인 타결 소식에 그럼 여야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국 의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2주 만에 갑작스럽게 한미 정상회담이 발표가 되니까 자, 그거 하려고 좀 뭐 협상 조건 불리하게 내준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좀 하는군요. 그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혀 예상치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도 좀 서두르고 싶은, 빨리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 협상과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는 게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은 저희들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협상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안 나왔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12.5%까지 한번 내려보겠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방위비 부분입니다. 네. 특히 또 더 나아가면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 야당이 정확하게 지금 정보를 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그죠? 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네.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송원선 대표가 말씀하신 저런 질문들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큰 고비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고비가 바로 안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정상회담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사이에 이 한미 양국 간에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방금 정성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방위비 인상은 차라리 단순한 이슈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더 큰 이슈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좀 청구서처럼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일본, 인도, 필리핀, 호주와 함께 한국의 군사적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 이제 관세 협상 테이블 안에서 우리 정부도 이 주한미군 역할의 재정립 같은 이슈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오늘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은 일종의 이제 경제적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된 거고, 본격적인 이제 그 안보 이슈 관련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른바 그 동맹 현대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그 북한 억제에 맞춰줬던 이 한미 동맹 군사력을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네. 미국의 요구가 이제 반영된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 하지만은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양다리성 전략이 미국에는 모욕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가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 타결도 쉽지 않았는데 이 안보 협상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과제긴 한데 최근에 우리가 미국 무기를 3년 동안 27조를 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조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하고 안보 문제에서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군사비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그런 점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국회 산중위에 있는데 네. 이번에는 여야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문회하고 달리 통상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 장관 청문회는 바로 그 다음 날 네. 인사청문회를 보고서를 합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도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현실적으로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야당도.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지금 협상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내부에 뭐 룰을 정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의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라는 게 사후적으로 밝혀지면 비판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준비해 둔 상태라 크게 저는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성구 의원, 예. 일단 저도 기자 입장에서 기사로만 판단하는 겁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장이 바로 나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려라였어요. 맞아요. 예. 나토 국가들은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지금 현재 GDP의 2.3인가 그렇습니다. 예, 2% 초반이에요. 5%까지 올리려면 지금 현재 2배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위축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 예. 이런 요구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참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좀 와닿는 게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지금 우리 김한규 의원님 계시지만 참 이게 을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세 협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우리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네. 이런 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요, 우리 주한미군 그 감축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또 아까 우리 논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맹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북한의 억제력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을 겨냥한 쪽으로 미군의 그 어떤 가치나 초점이 이래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네.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지금 우리하고 지금 아예 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받았거든요. 네. 국내 총생산 5%를 지출하는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나토가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줄기찬 요구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고요. 특히 문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아시다시피 100억 달러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주장을 공개히 하고 현재 있습니다. 한 5배 쯤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정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를 갖다가 또 협상하는 스타일을 하지만 이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앞으로 2주, 어쩌면 3주 되는 이 사이에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야당도 대승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정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대통령이 이 이른바 키를 쥐지 않고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뭐 2시간, 3시간 전화 드렸고 보고 드렸고 제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거를 뭐 저도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가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국익이 최우선이다, 뭐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어떤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뭐 그게 그냥 강희정 대변인이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네, 자 전환기 의원 일단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던데 사실은 뭐 열심히 노력했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협상하기 전에 분위기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라든지 쌀 개방 반대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국회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역할 분배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 생중계돼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말을 자르고 네. 그래서 요점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당내 회의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협상 전략을 되게 세부적으로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항목별로 대통령이 직접 다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담을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본인이 알고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빨이 흔들리신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때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보좌진들이 이빨을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근무해봤었는데 경험리를 다 뽑았다고 거기는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되는 곳인데 대통령께서 이빨 빠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성국 의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혹시 협상이 잘못되면 책임 미루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했었잖아요.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일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처음에 선을 딱 그어버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버리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는 분들이 항상 보면은 그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금 뒤를 물러서 있는 이유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고 그 실무자들이 가서 거기서 협상할 때 대통령이 어떤 지침을 줘버리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런 자세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정말 긴장되는데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 소식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